금일 준비한 사항은 링크 RTM 2012년 12월에 나왔고 국내 행사는 한 2월 정도 했었죠. 그때 이후로 변경된 사항들, 솔직히 기술 사항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떠한 기능들이 추가가 됐고 어떤 사항이 바뀌었다라기보다 실제로 큰 흐름으로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링크를 바라보는 상황들, UC라고 하는 저희가 10년 이상을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떤 방향으로 보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실제로 이제 필요한 기업에서 필요하신 기능들을 저희가 어떻게 구현했는지 이런 부분을 보시게 될 겁니다. 저희가 링크 2013이라는 제품을 이제 출시한 지 한 1년 2개월 정도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신제품이 나오면은 그때 저희가 제공하는 모든 기능들을 그때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그 메이저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기 전까지는 그 기능에 대해서 도입을 하실지 마실지, 어떠한 워크로드를 도입하실지 이제 결정을 하시게 되죠. 일반적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제품의 주기는 2년에서 3년 정도입니다. 아마 링크가 이제 1년 2개월 정도 됐기 때문에 여기 계신 대부분의 이제 고객들, 파트너분들께서 검토를 다 한 번씩 하셨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도입을 하셨거나 아니면은 요건을 맞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를 포기하시거나 이럴 수도 있고요. 도입을 하시더라도 우리는 IM 정도, 기능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보시고 거기서 이제 멈추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링크는 다른 제품들과 좀 다르게 RTM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가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제품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큐뮬레이트 업데이트, CU라고 부르는 업데이트를 통해서 그 이후로도 많은 기능들을 이제 추가했고요. 아마 작년 초에 보시던 제품과 현재 링크 2월 달에 업데이트된 링크를 보시면은 기능 차이가 아주 많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그때 제공하지 않던 클라이언트들도 제공하고요. 다양한 시나리오들도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초창기 저희가 출시될 때는 파트너들의 솔루션들이 준비가 안 됐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는 기본으로만 저희가 설명을 드리거나 아니면은 2010 기준으로 만들어진 파트너 솔루션을 갖고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뭔가 이질감 있게 동작이 되거나 아니면은 좀 원하시는 요건들이 이제 충족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죠. 현재는 링크도 1년 2개월 동안 많은 기능들을 업데이트를 했고요. 파트너 솔루션도 그동안 많은 기술 검토를 통해서 링크와 거의 한 몸이 되고 여기 계신 분들이 생각하시는 모든 기능들이 거의 담겨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전 대비해서 더 새로워지고 강력해진 것이 현재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거는 저희 업데이트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메이저 버전 2년에서 3년 정도의 업데이트 주기를 가졌으면은 중간에 한 서비스 팩이라는 게 나왔었죠. 서비스 팩 1, 2 하면서 안정화 플러스 약간의 기술 추가 정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링크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3개월에 한 번씩 분기 단위의 업데이트를 제공합니다. 이 업데이트는 제품을 안정하기 위한 코드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 그때마다 각각의 클라이언트 서버별로 두세 가지 이상의 추가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벌써 지금 한 4-5번 정도의 업데이트가 나오고요. 이걸 통해서 아주 많은 기능들이 추가가 된 상황이죠. 이 업데이트는 특정 클라이언트, 특정 서버 기능에만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링크가 제공하는 모든 플랫폼, 서버부터 클라이언트, PC부터 모바일, 폰, 회의실 장비까지 모든 플랫폼을 커버를 합니다. 즉 예전에는 PC 쪽은 만족스러웠지만 모바일 쪽은 좀 불만이었다. 이런 기능이 없어서 좀 아쉬웠다라고 하시면은 현재 보시면은 아쉬웠던 부분들이 추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현재 그런 기능이 없더라도 3개월 뒤, 6개월 뒤에는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런 요구하시는 기능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저희 쪽에 피드백을 주시면은 그런 것들을 아주 빠르게 제품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이 링크가 갖는 업데이트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한번 보죠. PC 같으면은 RTM 이후로 이런 많은 기능들이 추가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추가된 게 아니고 매 3개월마다 기능들이 추가가 됐고요. 현재까지 한 17개 정도의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이 PC 클라이언트에서 사용자가 볼 수 있는 기준으로만 이제 17개고요. 뒷단에서 이걸 제어하는 기능,
아니면은 이런 뭔가 그 사용자가 모르게 관리자가 이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기능들을 제외하고도 이런 17가지 기능들이 추가가 된 거죠. 그럼 한 1년 정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거에 한 2배, 3배 정도의 기능이 추가되겠죠. 즉 현재 보셨던 것, 1년 전에 보셨던 것과 완전 다른 형태의 클라이언트가 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기능을 한번 소개하면은 퍼시스턴트 챗이라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OCS 때부터 제공했던 기능인데 실제로는 예전에 클라이언트가 분리가 돼서 의미가 없던 기능이었는데 링크 2013부터는 추가가 됐었죠.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RTM 때는 IM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보시면은 첨부 파일이나 이미지도 업로드가 가능하고요. 또 여기서 온라인 회의, 음성화상 회의로도 에스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즉 예전에 아쉬웠던 부분들이 추가가 됨으로써 새로운 용도로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모바일 쪽을 보겠습니다. 모바일이 저희가 그 초창기 때 RTM이 나왔을 때는 모바일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모바일을 지원했던 거는 CU1, RTM을 릴리즈하고 3개월 후부터 저희가 모바일을 지원했죠. 그 시점에서도 채팅, 음성, 화상까지만 지원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가 계속 기능을 추가해서 회의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든지 음성 화상뿐만 아니라 파워포인트 자료 공유나 화면 공유까지도 보실 수 있게 됐죠. 이런 기능들은 특정 클라이언트를 기준으로 제공하지 않고 모든 모바일 디바이스들에 대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안드로이드 타블렛이 이제 명기가 안 돼 있죠. 안드로이드 타블렛은 현재는 공식적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 업데이트 때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런 것처럼 기능들도 계속 추가가 되고요. 지원하지 않던 디바이스들도 업데이트를 통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그 회의 기능에 대해서만 좀 나열을 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보이스 기능, FMC 기능으로 활용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런 다른 용도의 기능들도 계속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링크를 도입하실 때 많이들 검토하시는 게 다양한 환경입니다. 요즘 이제 사용자들 BYOD라고 해서 회사가 지급하는 디바이스가 아닌 모바일 디바이스도 다양한 것들을 쓰시고요. 실제적으로 UC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PC의 소프트웨어로 모든 기능들을 집중하는 식의 방식이었지만 요즘은 사용자가 원하는 디바이스, 그 환경에 맞는 디바이스를 통해서 기능을 사용하는 것들이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초창기 때는 PC랑 그 기존의 2010 때 제공하던 IP폰 정도를 이제 지원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업데이트에서 모바일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 업데이트 때 저희가 룸 시스템을 이제 제공했죠. 예전에는 PC나 모바일 사용자들 디바이스에서만 머물렀는데 이런 업데이트를 통해서 전통적인 회의 환경도 지원하도록 됐습니다. 한번 이 룸 시스템을 조금 보면요.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관리하시는 그룹웨어나 아니면 IT 환경이 아닌 일반적인 이제 총문화 쪽에서 관리하는 이제 회의 솔루션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회의를 하게 되면은 음성 화상만 사용합니다. 하지만 링크의 확장판이기 때문에 링크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이 회의실에서 보시는 저런 그 터치 스크린 환경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링크가 다른 화상의 솔루션보다 강점을 갖는 게 자료 공유죠. 음성 화상뿐만 아니라 화이트보드, 설문조사, 파워포인트 자료 공유, 데스크탑 공유 이런 것들도 이제 가능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회의실만 예약하면은 가서 원터치로 이런 회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가격 면으로도 일반 화상회의 솔루션과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예전에는 같은 돈 들여서 음성 화상만 하던 것들을 동일한 비용으로 링크로 구성을 하시게 되면은 자료 공유, 모바일에 대한 지원, 아니면 PC 사용자들의 초대 이런 것까지 한데 묶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링크가 계속 3개월 단위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뤄낸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스카이프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MSN 메신저를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스카이프로 흡수를 했죠. 스카이프는 글로벌하게 10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메신저이자 음성화상 회의 솔루션이자 VIP 클라이언트죠. 이것과 링크가 계속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해서 뭔가 통신에 연동을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때는 채팅과 음성 통화만 가능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향후 릴리즈를 통해서 화상까지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제 화상만 기능적으로 제공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스카이프가 갖는 최적화된 화상 코덱을, 음성 코덱이나 화상 코덱을 링크가 흡수를 하게 됩니다. 현재 만약에 링크 모바일을 사용하시면서 아니면은 PC를 와이파이나 3G, LTE상에서 사용하시면서 네트워크에 열악해서 음성 품질이 안 좋았거나 통화가 끊기는 상황이 있다고 하면은 향후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런 것들, 조금 더 가벼운 프로토콜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카이프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10억 명 이상과 우리 임직원들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최적화된 코덱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예. 링크가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업데이트를 통해서 빠르게 바뀌고 다양한 환경들을 지원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이런 기능뿐만 아니라 뭔가 개발된 우리 조직도와 연동이 필요하거나 쪽지가 필요하시거나 일반적인 전통적인 메신저가 갖는 기능들이 링크와 밀결합돼서 동작되길 원하실 텐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트너가 준비한 부분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파트너인 필라넷의 이순신 상무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을 앞에 주제하고 조금 연결을 짓자면 그 링크가 분기별로 이렇게 CU를 내면서 업그레이드하는 기능 중에 UC화라는 게 있습니다. Unified Communication Web API라고 하는 건데요. 이 UC화도 그 CU 업그레이드와 함께 계속적으로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UC화를 사용한 웹 메신저를 먼저 보여드리고 그리고 PC 메신저의 에드인을 두 번째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 메신저의 경우에 링크는 그 PC형 메신저죠. 그리고 링크 2013이 그 링크 웹앱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링크 웹앱이 가지고 있는 또 단점이 있습니다. 회의 초대 기능을 통해서밖에는 내가 그걸 쓰지 못한다는 거죠. 거기에서 대화 상대를 관리한다거나 직접적으로 대화를 요청한다거나 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좀 아쉬운 기능인데 저희가 이제 링크 웹 메신저를 개발을 하면서도 사실 반신반의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웹 메신저라고 부르는 것이 PC 버전이 가지게 될 또는 가져야 하는 사용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웹이라는 특성상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그런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저희가 반신반의하고 있었으나 의외로 실제의 필드에서는 이 웹 메신저에 대한 그 관심이 상당히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링크 자체의 배포가 일단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고민 중에 하나거든요. 수백 메가에 이르는 링크 클라이언트를 배포한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고 또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포털이라든가 그룹웨어에 가볍게 웹 메신저를 넣어서 프리센스를 보이게 하고 프리센스에서 바로 대화를 요청을 하고 또 뭐 외부에 나갔을 때 그럴 때 바로 웹 메신저를 쓸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어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데모를 이제 보여드릴 텐데 이게 이제 저희가 그 웹 메신저를 만들 때 UC화 자체도 그렇습니다만 멀티 OS 멀티 브라우저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데모는 크롬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4대 브라우저가 있겠죠. 크롬, 아이, 사파리 그리고 그 파이어폭스 네 가지 브라우저에서 검증이 됐고 나중에 저는 이제 크롬을 사용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시는 포털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측 상단에 이제 로그온된 상태의 프리센스가 보이고 있고요. 이것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본 창이 나타납니다. 기본적인 루겐필은 링크 2013을 이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언뜻 그냥 스쳐 지나가서는 링크 클라이언트하고 거의 같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비교를 위해서 PC 메신저하고 같이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이 웹 메신저고 오른쪽이 PC 메신저에 저희 애드인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개발한 웹 메신저는 IM 기능은 풀리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링크에서 사용할 수 있는 IM 기능은 100%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그 대화 상대 관리, 이쪽은 홍길동 0이라고 하는 사용자로 현재 로그인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저 자신 이순신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걸로 로그인이 되어 있고요. 대화 상대 목록, 뭐 당연히 그 그룹 안에 포함된 것들, 사용자들에 대한 상태 정보를 보여준다거나, 그 다음에 여기서 그룹을 관리하기 위해 새 그룹을 만들고, 뭐 즐겨찾기 추가하고 이런 기본적인 기능들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프리센스 기능 당연히 연동이 되겠죠. 프리센스가 변경되는 걸 보기 위해서 이쪽에 홍길동 02 사용자 이제 PC 버전에서의 상태를 보시면 되겠고요. 상태를 변경을 하면 바로바로 상태가 업데이트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노트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오타
데이터를 내긴 했습니다만, 네. 자, 그럼 대화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메신저에서 PC 메신저 사용자를 더블 클릭해서 초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저한테 말을 걸고 그런 거라 좀 그렇긴 하네요. 자, PC에서 이제 토스트가 나타났는데 거꾸로 한번 해볼게요. 웹 메신저에 쓰는 사용자에게 말을 걸 때 어떤 사용성으로 토스트가 나타나게 될 것이냐. 웹 메신저를 이제 어떤 식으로 포털에 삽입을 하는가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웹 메신저를 이렇게 팝업 형태로 표현한 이상, 그리고 토스트도 팝업으로 뜰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팝업이 되어 있고요. 수락을 해서 대화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모티콘 당연히 지원하겠고요. IM에 대한 그런 기능은 풀리 서포트를 하기 때문에 다른 1대1뿐만 아니라 1대-N으로 전환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회사에 몇 명이 대기 중에 있는데 직원을 하나 초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있으라고 했으니까 그걸 하겠죠. 대화에 참여를 했고, 상대방이 메시지를 입력하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링크와 마찬가지로 지원하고 있고요. 데모 버그가 한두 번쯤은 나와줘야 재미있죠, 데모를 할 때. 이렇게 이제 1대1에서 1대1 대화로 넘어가는데, 하단에 보면 기능 아이콘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 중에 보면 다자간 전화 회의라든가 아니면은 영상 회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요시와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일스톤 중에는 웹에서 컨퍼런스를 하는 기능의 추가가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IM의 컨퍼런스 말고요, 그 화상과 음성 회의를 지원하는 것을 웹에서도 지금 API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는데, 아직까지 일정이 이제 확보가 된 건 아니에요. 일정이 나온 건 아니라서 저희는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 회사에서 링크를 쓰고 계시고 보이스 연동이 되어 있다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콜 비아 셀폰 또는 콜 비아 워크폰이라고 하는 기능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콜 비아 워크폰이나 콜 비아 셀폰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않으신 그런 분들도 계실 수가 있을 텐데요. 제가 웹 메신저에서 전화를 거는 거죠, 상대방에게. 그러면 웹 상황에서 현재는 음성이 지원이 되는 게 아니니까 제가 전화를 걸면 링크는 지정된 저의 회사 전화나 저의 휴대전화로 먼저 전화를 걸어주고, 제가 전화를 받으면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서 서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걸 콜비아 워크폰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왼쪽에,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의 것은 홍길동 공의의 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것은 이순신의 폰입니다. 이제 콜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순신을 선택을 하고 오른쪽부터 컨텍스트 메뉴를 보여서 휴대폰으로 걸기 선택을 하면, 제가 일부러 좀 소리를 내게끔 해놨어요. 네, 굉장히 작네요. 전화가 오고 있고요. 그리고 전화를 받으면 저한테, 이게 이제 이순신의 폰이겠죠. 이순신의 폰으로 전화가 이렇게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는 그 데모 때문에 제가 휴대폰으로 지정을 해놨고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IP폰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링크폰이 아니라 그걸 이제 링크폰으로, 옆에 있는 책상에 있는 폰으로 전화가 오게끔 그렇게 구성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웹 메신저에 대한 부분이 되었고요. 그럼 PC 메신저 쪽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사실 2010 버전도 있었고 2013 버전도 있었고, 파트너들이 애드인 솔루션들 많이 내놓긴 했고요. 그 애드인 솔루션을 그 링크에 추가를 하고자 할 때 사실 파트너 입장으로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SDK가 가지고 있는 제약도 많고,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UI 범위도 적고, 완전히 새로운 메신저를 만들기에는 용이합니다만 기존 거에 무언가를 애드인하는 그런 프레임워크는 제공되지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시도를 하고 있었고,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시도를 했고, 여러 가지 버전을 만들어보고 파기하고 만들고 파기하고 하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 시장에서의 기업 요구사항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몇 가지를 압축이 됩니다. 메신저에서 부과되는 기능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조직도 꼭 필요로 하시고요,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그리고 쪽지. 이 쪽지는 기업마다 문화가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떤 기업은 쪽지를 거의 메일처럼 쓰시는 것도 있고, 어떤 기업은 아니, 메신저 있는데 쪽지 왜? 메일 있는데 왜 쪽지를 써? 이런 것도 계시고, 굉장히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두 번째 대표적인 게 이제 쪽지, SMS. 그리고 네 번째가
기존에 보유하고 계시는 그 레가시 시스템에서 뭐 이를테면 뭐 결제, 알림 이거를 토스트로 받아서 전자결제 쪽으로 점프업을 하고 싶다. 네, 이런 요구수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또 특이하게도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브랜딩 요소를 많이 중요시 여기십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좀 아이러니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제품의 이름, 타이틀이죠. 윈도우 타이틀, 로고 이런 것들을 마이크로소프트 링크가 아닌 자기 회사의 CI를 대변할 수 있는 걸로 바꿀 수 있느냐 이런 요구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저희가 솔루션 안에 포장을 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금 보시면 로고하고 타이틀이 변경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이런 로고 타이틀을 서버상에서 이제 설정으로 변경하게끔 이렇게 이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버상에서 보여줘야 될 아이콘, 회사의 로고 이 위치가 되겠죠. 회사의 로고, 아이콘, 그 다음에 타이틀, 그리고 아래쪽에 보여지는 그런 버튼들의 색, 이 색도 굉장히 개인적인 그런 취향들이 반영이 된 거라서 회사의 CI에 맞게끔 색값을 직접 조정한다거나 뭐 아이콘을 직접 등록한다거나 그런 걸 아예 그때그때 바꾸는 게 아니고 설정으로 집어넣는 그런 컨셉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단에 이제 아이콘도, 하단에 이제 로고도, 회사 로고도 상단 아이콘하고 좀 비교되게, 뭐 그룹사인 경우에는 그룹 아이콘을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각각의 계열사 아이콘들은 로고는 아래쪽에 넣는 그런 형태의 브랜딩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브랜딩들은 하위 요소에까지 다 적용이 돼서 이제 각 기능에 필요한 그 로고들을 삽입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게 조직도인데요. 조직도는 여러 가지 형태로 UI가 개발이 되곤 했습니다. 파트너마다 조금 다른데 버디 목록 대신에 조직도를 보이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저희도 그렇게 시도를 해봤는데요. 메신저라고 하는 것이 전체 창으로 놓고 쓰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창을 이제 보통 작게 놓고 쓰죠, 메인 창을. 그러다 보니까 조직도를 여기에 표현했을 때 좀 작다라고 하는 게 있어서 아예 이제 팝업으로 별도로 띄우는 그런 형태를 이제 취하고 있습니다. 조직도가 뭐 인원이 많아가지고 이제 검색이라든가 뭐 사진 보기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제공이 되어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기능으로 연결이 되기를 이제 원하시겠죠. 이미 있는 사용자를 보네요. 이제 사용자들을 추가를 하고요. 홍길동 공유도 추가를 하고 그리고 쪽지를 보낸다거나 아니 문자를 쓴다거나 대화를 바로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겠습니다. 쪽지를 하나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쪽지는 이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조직마다 많이 좀 다르죠. 이것을 메일 대용으로 쓰시는 경우도 있어서 쪽지의 스펙에 있어서는 표의 지원이라든지 이미지의 클립보드 삽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게끔 이렇게 스펙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하나 삽입을 하고 엑셀에 적당한 표를 하나 제가 해서 카피를 떠가지고 삽입을 하나 하고 그리고 파일을 첨부할 수도 있고요. 파일은 2기가까지 별도로 저장이 되고 그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보내면 되겠죠. 쪽지를 보냈을 때는 이렇게 상대에게 이제 토스트가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필요가 되고 있는 거고요. 토스트를 클릭을 하거나 혹은 쪽지함에 가서 이제 방금 보냈던 쪽지를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그 심장이 쫄깃해지는 데모 버그죠. 이게 최상단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조금 늦었어요. 인터넷 라인을 통하다 보니까. 그리고 쪽지에서 회신, 전체 회신 뭐 이런 부분들은 메일과 유사한 그런 사용성을 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쪽지에서 이제 이것을 레가시 시스템하고 연결해 공지로 활용을 하는 그런 요구사항들도 꼭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뭐 현재 이제 쉐어포인트인데요. 쉐어포인트의 공지 그 기능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 공지에다가 무언가 공지 항목을 입력을 하고요. 이것이 보유하고 계시는 일반적인 게시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등록이 되면 이렇게 토스트가 떠서 공지 도착한 걸 알려주고 그리고 공지가 도착을 이제 하고 나면 이제 클릭을 해서 이제 클릭해서 넘어가는 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말을 너무 길게 했어요.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SMS나 이런 것들은 뭐 부가적인 그런 기능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이러한 그 기능들이 그 저희가 뭐 계속 기능들을 추가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관리자 입장에서는 사용자의 또는 부서의 또는 회사의 상태라든가 또는 조직별로 다르게 컨트롤하기를 많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서, 이 회사는 A라는 방식으로 컨트롤, 저기는 B라는 방식으로 컨트롤. 그래서 저희는 서버 사이드에서 정책을 이제 주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 이 부서 서로 다른 정책을 주고 사용자가 로그인을 했을 때 그 정책을 받아서 그에 맞게 모든 게 바뀌게끔 그런 정책 베이스의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런 이제 정책을 받은 그런 예를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은 제가 이순신으로 로그인해 있고 이때 이제 룩앤필을 기억을 이제 하고 계실 겁니다. 타일 윈도우의 그런 UI를 차용을 했기 때문에 로그아웃을 하고요. 로그아웃을 하면 로그온 창도 커스터마이징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뭐 이 타이틀이라든지 그 다음에 회사의 로고를 삽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용자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로그인하시게 되면은 이쪽 왼쪽에 이제 스타일이 다 흰색 계열로 변경이 됐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보냈던 그 쪽지가 이 사람 입장에서 오프라인이죠. 오프라인일 때 받은 이제 쪽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받았던 쪽지로 팝업이 되고 UI에 대한 거나 로고에 대한 것도 정책에 의해서 다른 방식으로 반영된 걸 보고 계십니다. 이제 제가 이제 준비했던 내용들은 이렇게 준비 마쳤고요. 이제 김지훈 차장님께 다시 마이크를 넘겨서 뒤에 남은 부분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아마 작년에 보셨던 솔루션과는 좀 하드웨어 솔루션이 많이 진화된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아마 작년에 검토하셨을 때와는 완전 다른 형식이 되어 있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죠. 방금 보신 것처럼 저희 이제 링크는 1년 2개월 동안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제품도 많이 업데이트가 됐고요. 하드웨어 솔루션도 거의 완성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이제 이걸 좀 뛰어넘어서 한번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벤더들이 와서 유니파이드 커뮤니케이션, UC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도 거의 근 10년 넘게 UC에 대해서 여기 계신 고객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그에 맞춰서 초기에 메신저부터 해서 현재는 기업용 교환기, 화상회의 솔루션 이것들을 통합한 클라이언트로 모든 기능을 쓰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게 저희 대표적인 링크가 제공하는 기능들인 채팅, 온라인 회의, 전화 기능이죠. 일반적으로 UC를 얘기하면 여기까지를 얘기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완성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벤더들, 또 여기 계신 분들도 여기까지는 다 구성이 다 되어 있거나 링크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개발된 기능, 아니면은 이렇게 통합은 되어 있지 않지만 몇 가의 그룹으로 뭔가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일 거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현재 이제 요구되는 것들은 이런 UC는 이제 기본이고요. 유니버셜 커뮤니케이션,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기능들이 묶음으로서 제공하는 게 키가 아닌 사람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상황, 원하는 디바이스, 아니면은 원하는 사용자, 내가 개인적인 일이건 업무건, 아니면은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집의 거실이든지 이동 중에 디바이스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사무실이든지 회의실이든지 이런 것들에 관계없이 아까 보셨던 UC의 기능들을 다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게 어떻게 키가 됩니다. 사용자들의 업무 환경, 예전에는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고 해서 업무와 개인 사생활이 분리가 됐지만 현재는 이런 것들이 아니죠. 회사에서도 개인적인 업무를 보고 집에 가서도 일을 보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분리가 되지 않고 하나로 융합되어 있는 환경이기도 하고요. 또 사용자들이 익숙한 환경에서 기능들을 쓰기 원합니다. 난 스마트폰이 익숙하면은 스마트폰에서 모든 기능을 쓰기 원하고 PC가 익숙하면은 PC에서 쓰기 원하죠. 또 아니면은 회의는 회의실에서 해야지, 이런 마인드가 있으시면은 회의실에서 아까 보셨던 이런 기능이 다 동작이 돼야 됩니다. 익숙한 환경에서 돼야 되고 다양한 환경에서 돼야 됩니다. 집에서 PC를 안 갖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집에 있는 게임기인 엑스박스에서도 온라인 회의가 돼야 되는 거고요. 내가 문서를 작성하다가도 필요하면은 채팅이나 전화나 회의로 또 전환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저희 제품뿐만 아니라
갖고 계신 그룹웨어나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런 것들이 동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디바이스들, 사용자들이 갖고 있는 모든 디바이스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제공이 돼야 되죠. 그리고 이제 영상이 이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뭐 애플이나 구글도 그 영상 솔루션인 페이스타임이나 행아웃을 제공하지만 모든 환경들 이제는 그 음성으로 얘기해서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하는 것도 있지만 영상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 표현이나 아니면 현장을 내부로 중계하거나 뭔가 영상으로서 그 정보를 취득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라고 하면은 우리 내부 시스템을 바깥으로 전환하고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내부에 있는 사용자가 바깥에 있는 퍼블릭 서비스인 스카이프 사용자와 연결해서 우리 직원들은 내부 시스템을 쓰지만 고객들이나 파트너들은 퍼블릭 서비스를 쓴다든지 아니면 상황에 맞춰서 우리 직원들을 외부로 전환한다든지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에 맞게 내부 시스템과 바깥에 있는 클라우드, 퍼블릭 시스템과 연계가 돼서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들이 또 중요한 환경이 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예전에는 커뮤니케이션 하면은 통합, 뭔가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수단들을 한데 묶는 것을 기준으로 뭔가 기획을 하거나 추진을 하셨지만 이제는 그게 아닌 그걸 뛰어넘어서 실제적으로 업무를 보는 임직원들이 어떠한 환경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지 즉시 일을 할 수 있을지를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래서 이제 UC를 유니파이드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유니버셜 커뮤니케이션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제 유니파이드를 뛰어넘어서 유니버셜로 다시 한번 고민을 하시고 재검토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저희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파트너, 어쩌면 1년 동안 저희 제품이 이제 많이 업데이트됐고 저희뿐만 아니라 파트너들도 많이 준비를 했다라는 것들이 좀 전달하고 싶었던 부분이었고요. 또 UC라고 하는 것들을 뭔가 기능의 통합이 아닌 우리 직원들의 생산성 향상,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어떻게 다양한 환경에서 제공하는 것들까지 한 번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오늘 좀 짧게 한 45분 정도 저희가 발표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